소금물의 충격적 진실. 안녕하세요. 백세건강TV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유튜브에서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퍼지고 있는 이 말. 아침에 소금물 한 컵만 마시면 뱃살이 쫙 빠진다. 소금물이 혈압과 당뇨를 완치시켜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의사들은 염분을 줄이라고 할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매년 전 세계에서 170만 명이 소금 과다 섭취로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400년 전 동의보감은 소금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많이 먹으면 피를 상하게 한다. 벌써 400년 전에 경고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에 대한 모든 거짓과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한국인의 충격적인 염분 섭취량. 이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소금물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아침 공복에 소금물이 좋다는 영상들 정말 많이 보셨죠? 소금물 다이어트로 한 달에 10kg 감량, 당뇨 완치, 소금물의 기적. 혈압약 끊고 소금물로 건강 회복.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나들어요. 댓글도 정말 효과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대박. 이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잠깐, 정말 이게 다 사실일까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왜 의사들은 계속 염분을 줄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 의학계가 바보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소금물 옹호론자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어요. 400년 전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동의보감을 살펴볼게요.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허준이 집필한 최고의 의학서죠. 이 책에서 소금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고요. 신장으로 들어가서 수의 기운을 돕는다고 되어 있어요. 해독 작용을 하고요. 살균 효과가 있고요. 소화를 도와주고요. 담을 제거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그럼 정말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동의보감에는 이런 무서운 경고가 적혀 있어요. 많이 먹으면 피를 상하게 하고 적게 먹으면 기를 고르게 한다. 400년 전에도 이미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거예요. 그러면 동의보감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목이 붓고 아플 때 소금물로 입을 헹궜어요. 위장 장애가 있을 때 아주 소량만 사용했어요. 상처 소독용으로 활용했어요. 절대로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치료적 목적의 소량 사용만 허용했던 거죠. 이제 현대의학 연구 결과를 살펴볼까요? 이 결과들을 보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1988년 INTRSALT 연구에서는 전 세계 32개국 1만 명 이상을 조사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금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고혈압 환자가 많았어요. 소금을 적게 먹는 나라는 고혈압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 더욱 충격적인 연구입니다. 2014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전 세계에서 과다한 소금 섭취로 매년 17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70만 명이 아니에요. 1년에 170만 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매년 170만 명이 소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연구입니다. 2019년 세계 최고 의학 저널 란셋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하루 5g 이상의 소금을 먹으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g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티스푼으로 딱 하나 정도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성인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0g이에요. WHO 권장량의 2배예요. 이미 우리는 위험 수준의 소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물까지 추가로 마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소금물이 정말 아무 쓸모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장점들이 언제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장점은 구강위생. 소금물 가글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입안 세균을 줄여주고요. 상처 회복을 도와줘요. 잇몸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하지만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가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응급 상황에서의 수분 보충. 설사나 구토로 심하게 탈수됐을 때요. 소금과 당이 포함된 경구 수분 보충액 ORS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ORS가 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ORS는 Oral Rehydration Solution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경구수분 보충액이라고 해요. WHO에서 정확한 배합비를 정해놨어요. 물 1리터에 소금 3.5g, 포도당 20g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금과 당의 비율이 정확해야 해요. 소금만 넣으면 안 되고요. 당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소장에서 나트륨과 포도당이 함께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과학적인 수분 보충법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소금물은 이런 정확한 비율이 전혀 없어요. 그냥 대충 소금만 넣은 물이죠. 이건 ORS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ORS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상담을 받아서 사용해야 해요. 집에서 임의로 만들면 안 돼요. 세 번째 장점 소화 촉진. 아주 소량의 소금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과하면 역효과예요. 이제 소금물의 진짜 무서운 부작용적인 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무서운 부작용은 고혈압 폭탄입니다. 소금물 1컵 200ml에 소금 23g이 들어간다고 해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WHO 1일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요. 여기에 하루 식사까지 하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죠. 매일 이렇게 마시면 고혈압은 시간 문제예요. 두 번째 무서운 부작용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과다한 나트륨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심부전 위험을 높여요. 뇌졸중 확률을 급격히 증가시켜요. 이게 바로 매년 170만 명이 죽는 이유예요. 세 번째 무서운 부작용은 신장 파괴입니다. 나트륨은 신장을 통해 배설돼요. 과다한 나트륨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무서운 부작용은 위장 장애입니다. 소금물이 위를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늘려요. 위염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위궤양 위험도 높아져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죠? 소금물이 뱃살을 빼준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소금물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분해한다는 연구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체내 수분 저류를 일으켜요. 쉽게 말해서 몸이 붓는다는 뜻이에요.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살이 빠졌다고 할까요? 일시적인 탈수 현상 때문이에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물이 빠진 거예요. 건강한 다이어트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물이 당뇨에 좋다는 주장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게요. 소금 자체가 혈당을 직접 낮춘다는 연구는 없어요. 오히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당뇨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데요. 여기에 염분까지 과다 섭취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전통의학인 동의보감과 현대의학을 비교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치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일치점은 적정량의 중요성입니다. 동의보감은 적게 먹으면 기를 고르게 한다고 하였고, 현대의학에서도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치점은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많이 먹으면 피를 상한다고 하였고, 현대의학에서도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치점은 치료적 목적의 제한적 사용을 권장하네요. 동의보감에서 특별한 치료, 목적에만 사용하라고 하였고, 현대의학에서도 응급상황이나 특수한 ORS의 경우에만 권장합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은 이미 세계에서 염분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민족 중 하나예요. 김치, 된장찌개, 젓갈류를 자주 먹죠. 라면,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어요. 이미 위험 수준의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소금물까지 추가로 마신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을 만큼 위험해져요. 특히 40대 이상 중년층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미 혈압이나 당뇨 위험이 높은 연령대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일상 속 염분 섭취부터 줄이세요. 김치를 조금 덜 짜게 담그세요. 국물 요리의 간을 좀 더 싱겁게 하세요. 라면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둘째는 소금물을 습관적으로 마시지 마세요. 특별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 없어요. 셋째는 목이 아플 때만 가글용으로 사용하세요. 마시지 말고 가글 후 뱉으세요. 넷째는 탈수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세요. ORS 같은 정확한 처방을 받으세요. 임의로 소금물을 만들지 마세요. 다섯째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자각 증상이 없어도 혈압은 올라갈 수 있어요. 유튜브 정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요즘 유튜브에 건강 정보가 정말 많죠.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첫째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은 의심하세요.
만병통치약, 완치, 기적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둘째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어떤 연구 결과를 근거로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셋째는 다양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무모하지 마세요. 넷째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세요. 너무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대부분 인기를 얻기 위한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동의보감과 현대의학 모두 같은 결론이에요. 소금은 필요하지만 적정량이 중요해요.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이에요. 유튜브의 소금물 만능론은 근거가 부족해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진짜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ORS 같은 정확한 처방이에요. 임의로 만든 소금물과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인은 이미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더 줄여야 할 상황이에요. 건강한 다이어트와 질병 치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금물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회복되지도 않아요. 꾸준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유튜브의 자극적인 제목에 현혹되지 마세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세요. 특히 기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원하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백세건강TV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식탁에 소금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